통산 첫 5연패, 과르디올라 울겠다. 맨시티 킬러, 손흥민 4호 도움 플러스 메디슨 멀티골 폭발, 토트넘. 맨시티전 4에서 0승리 오른쪽 화살표 리그 6위 도약. 토트넘이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천적관계를 다시 증명했다. 맨시티 킬러, 손흥민과 제임스 메디슨의 활약을 막지 못한 펩 과르디올라는 감독 경력 첫 5연패 수렁에 빠졌다. 토트넘은 24일 한국 시각 영국 맨체스터의 에디하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맨체스터 시티와의 2024에서 2025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12라운드 경기에서 4대0으로 승리했다. 토트넘은 이번 승리로 리그 6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렸으며 직전 입스위치 타운전 패배의 아쉬움을 극복했다. 반면 2위 맨시티는 이번 패배로 5연패의 늪에 빠졌다.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직전 경기 패배로 감독 경력 첫 4연패에 이어 이번에는 첫 5연패까지 경험하게 됐다. 토트넘은 4-3-3 포메이션으로 나섰다. 최전방 3톱의 손흥민, 도미니크 솔랑케, 데얀 쿨루셉스키가 자리하고 중원은 파페사르, 이브 비수마, 제임스 메디슨이 호흡을 맞췄다. 수비진은 데스티니 우도기, 벤 데이비스, 라두 드라구신, 페드로 포로가 구성했다. 골키퍼 장갑은 굴리엘모 비카리오가 꼈다. 맨시티는 4-2-3-1 포메이션으로 나선다. 최전방에 엘링 홀란, 2선은 사비뉴, 베르나르두 실바, 필 포든, 3선은 니코 루이스. 일카이 균도안이 호흡을 맞췄다. 포백은 카일 워커, 존 스톤스, 마누엘 아칸지, 유스코 그바르디올이 구축했다. 골문은 에데르송이 지켰다. 맨시티는 시작부터 토트넘을 강하게 몰아붙였다. 전반 3분 포든의 날카로운 패스가 좌측으로 연결됐고 곧바로 크로스가 올라오자 우측 골대 근처에 자리하던 홀란이 공을 머리에 맞췄다. 다만 공은 박스 중앙 맨시티 선수들에게 닿지 못하고 그대로 흘렀다. 홀란은 전반 4분 역습 상황에서도 그바르디올의 패스를 받아 박스 안에서 좋은 기회를 잡았으나 슈팅은 데이비스의 발에 걸렸다. 토트넘이 선제골을 터뜨리며 맨시티의 수비를 허물었다. 전반 13분 드라구신의 롱패스로 시작된 공격에서 쿨루셉스키가 우측을 돌파해 중앙으로 전진했다. 박스 안으로 쇄도하는 메디슨을 확인한 쿨루셉스키는 그대로 크로스를 올렸고 스톤스와 아칸지는 메디슨을 완전히 놓쳤고 크로스에 이은 메디슨의 발리 슈팅은 그대로 에데르송을 뚫고 맨시티 골망을 흔들었다. 선제골 이후 토트넘이 점차 맨시티를 위협했다. 손흥민의 엄청난 중거리 슛도 나왔다. 전반 18분 페널티 박스 밖 좌측에서 공간을 잡은 손흥민은 망설임 없이 그대로 오른발 가마차기를 시도했다. 골문 구석으로 예리하게 날아간 공은 에데르송이 몸을 날리고 손을 뻗어 겨우 선방할 수 있었다. 토트넘은 그대로 두 번째 득점을 터뜨렸다. 손흥민과 메디슨의 합작품이었다. 전반 20분 그바르디올의 패스 미스가 그대로 토트넘 선수들로 이어졌고 메디슨은 공을 잡은 후 손흥민에게 패스를 전달했다. 손흥민은 자신에게 수비를 끌어당긴 후 쇄도하는 메디슨에게 다시 패스를 돌려줬다. 메디슨은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에데르송을 넘기는 슈팅으로 멀티골을 터뜨렸다. 두 골을 실점하며 흔들린 맨시티는 좀처럼 슈팅 0점이 맞지 않았다. 전반 22분 홀란이 박스 안에서 시도한 슈팅이 높게 뜨며 땅을 쳤다. 전반 30분 역습 상황에서는 포든의 패스가 홀란의 뒤로 향하며 허무하게 기회가 날아갔다. 전반 36분 페널티 박스 정면에서 사비뉴가 시도한 낮고 빠른 중거리 슛도 비카리오에게 잡혔다. 전반 43분에는 실바의 크로스가 박스 중앙으로 올라오며 포든이 오버헤드킥을 시도했으나 발에 닿은 공은 관중석으로 향했다. 맨시티로서는 답답한 흐름이었지만 토트넘은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며 2에서 0 리드로 전반을 마무리했다. 후반 초반 토트넘이 세 번째 득점으로 맨시티를 좌절시켰다. 후반 7분 역습 상황에서 손흥민이 내준 패스가 쿨루셉스키에게 닿았고 쿨루셉스키의 크로스를 박스 안 깊숙한 곳에서 잡은 솔랑케는 컷백 패스로 포로에게 공을 밀어줬다. 포로의 슈팅은 그대로 맨시티 골문 안에 박혔다. 맨시티는 만회골을 위해 분전했다.
후반 14분 사비뉴가 올린 크로스가 박스 안으로 전달됐지만 드라구신에게 차단됐다. 후반 16분 토트넘 박스 안쪽 공격에서 그바르디올이 오른발로 시도한 슈팅은 박스 안으로 날카롭게 날아가는 듯 보였지만 포로가 발로 공을 걷어내며 위기를 넘겼다. 손흥민이 비교적 이른 시점에 교체됐다. 후반 18분 손흥민은 브레넌 존슨과 교체되며 벤치로 들어갔다. 득점을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맨시티를 상대로 날카로운 슈팅을 선보이고 도움을 추가하며 킬러다운 면모는 확실히 보여줬다. 토트넘이 네 번째 득점을 터뜨릴 기회를 아쉽게 놓쳤다. 후반 20분 역습 상황에서 솔랑케가 밀어준 패스를 받은 쿨루셉스키가 박스 안 깊숙한 위치에서 침착한 돌파 이후 시도한 슈팅이 에데르송의 손끝에 걸리며 골문 안으로 향하지 못하고 아쉬움을 삼켰다. 추격이 필요한 맨시티의 공격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후반 24분 그바르디올이 좌측에서 올린 크로스가 박스 중앙 혼란의 머리에 닿았으나 높게 뜨고 말았다. 분위기 반전을 위해 맨시티는 후반 29분 사비뉴와 루이스를 빼고 케빈 더브라위너와 잭 그릴리시를 투입했다. 비카리오의 선방이 토트넘을 지켰다. 후반 34분 더브라위너의 패스를 받은 혼란이 박스 우측 깊숙한 곳에서 시도한 강력한 슈팅을 비카리오가 높은 집중력을 선보이며 손으로 차단했다. 후반 39분 그릴리시의 크로스에 이은 실바의 발리슛도 관중석으로 향했다. 토트넘이 네 번째 득점으로 쐐기를 박았다. 후반 추가 시간 역습 상황에서 티모 베르너가 올린 크로스가 그대로 반대편에서 침투하던 존슨에게 닿았고 존슨은 가볍게 밀어넣으며 골문 안으로 공은 흘러갔다. 2. 1국대 풀백이 경기를 망쳤다. 핸드볼로 PK 헌납 오른쪽 화살표 리버풀의 2에서 3 패배. 스가와라 유키나리가 핸드볼 반칙으로 페널티킥을 내주며 패배의 원흉이 됐다. 사우샘프턴은 24일 오후 11시 한국 시간 영국 사우샘프턴에 위치한 세인트 메리즈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에서 25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PL 12라운드에서 리버풀에 2에서 3으로 패배했다. 먼저 앞서 나간 건 리버풀이었다. 전반 30분 리버풀의 전방 압박이 성공했고 공을 가져왔다. 도미니크 소보슬라이가 왼발 슈팅으로 선제골을 넣었다. 입스위치가 동점을 만들었다. 전반 40분 타일러 디블링이 페널티킥을 얻었고 아담 암스트롱이 동점을 만들었다. 전반은 1에서 1로 종료됐다. 입스위치가 역전에 성공했다. 후반 11분 사우샘프턴이 역습질 전개했다. 디블링이 우측면에서 반대 전환으로 암스트롱에게 연결했다. 암스트롱이 마테우스 페르난데스에게 패스했고 페르난데스가 슈팅하며 골망을 갈랐다. 리버풀도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후반 20분 라이언 흐라번베르흐의 로빙 패스를 모하메드 살라가 마무리하며 골을 기록했다. 2에서 2 상황에서 입스위치가 페널티킥을 헌납했다. 후반 36분 살라가 우측면에서 왼발 크로스를 올렸다. 다르윈 누니에스가 발을 뻗어 받지만 수비와 경합하는 상황에서 슈팅으로 이어지진 못했다. 살라의 크로스는 뒤로 흘렀고 스가와라가 공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핸드볼 반칙을 범했다. 주심은 페널티킥을 선언했고 살라가 키커로 나섰다. 살라는 왼쪽으로 슈팅했다. 알렉스 메카시 골키퍼가 방향을 예측했지만 살라의 슈팅이 워낙 좋았다. 결국 경기는 사우샘프턴의 2에서 3패배로 막을 내렸다. 사우샘프턴 입장에선 아쉬운 경기였다. 대체로 리버풀의 공격이 날카로웠지만 사우샘프턴도 종종 기회를 만들어냈다. 리드를 잡은 순간도 있었다. 스가와라가 페널티킥을 내주지 않았다면 사우샘프턴은 승점 1점이라도 챙겼을 수도 있다. 이날 스가와라는 벤치에서 시작했다. 후반 32분 라이언 프레이저와 교체되며 그라운드를 밟았다. 들어가자마자 치명적인 실수가 나온 것이다. 이후 스가와라는 적극적인 공격 가담을 펼쳤지만 이렇다 할 장면을 보여주진 못했다. 스가와라는 우측 풀백 자원이다. 일본 대표팀에 뽑힐 만큼 준수한 기량을 갖고 있다. 스가와라는 이번 11월 A매치 기간에도 일본 대표팀에 발탁됐다. 스가와라는 이번 여름 사우샘프턴의 유니폼을 입으며 PL에 입성했다. 스가와라는 시즌 초반 주전으로 뛰었지만 최근에는 출전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 3.
이제 EPL 수준 감당 못한다. 펩 1호 영입 플러스 트래블 주역. 레전드의 참혹한 현실 오른쪽 화살표. 한물 같다. 영국의 팀토크는 25일 한국 시각 스카이 스포츠 전문가 제이미 레드냅은 나이든 맨시티 스타 일카이 귄도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라고 보도했다. 맨시티는 25일 영국 맨체스터의 에디하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토트넘과의 2024에서 2025 시즌 EPL 12라운드 경기에서 0대4로 대패했다. 이번 패배로 펩 과르디올라 체제 이후 첫 5연패를 경험한 맨시티는 극심한 부진의 늪에 빠졌다. 선수들을 향한 비판도 쇄도했다. 부진한 골 결정력의 엘링 홀란, 답답했던 필 포든, 로드리의 부상 공백을 채우지 못한 중원, 흔들린 수비까지 비판을 받지 않을 선수를 찾을 수 없었다. 그 중에서도 이날 경기 선발로 출전한 귄도안을 향한 비판은 더욱 차가웠다. 레드냅은 맨시티는 이 시점에서 한물 같다. 모든 것이 잘 맞지 않는다. 균형을 잡아줘야 할 귄도안은 오늘 경기장에서 제대로 돌아다니지 못했다. 라고 비판했다. 이어 귄도안이 하는 일은 기본적인 일들이었는데 너무 잘 해내지 못했다. 그는 이제 이 정도 수준의 경기의 강도를 감당하지 못하고 고전하는 것 같다. 라며 귄도안이 더 이상 EPL 수준의 경기에서 활약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 니른베르크를 거쳐 도르트문트에서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귄도안은 도르트문트에서 전성기를 열며 2016년 맨시티로 이적했다. 과르디올라 감독의 맨시티 부임 후 1호 영입이었던 그는 엄청난 활약과 함께 영광의 시기를 누렸으며 주장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였다. 맨시티에서 트래블을 달성하는 데 일조했고 통산 출전 경기만 올 시즌 포함 320경기에 달하는 팀 레전드다. 2023에서 2024 시즌을 앞두고 귄도안은 도전을 택했다. 자신의 드림클럽인 바르셀로나로 이적하며 마지막 도전을 택했다. 귄도안은 바르셀로나에서도 꾸준한 출전과 함께 주전 자리를 지켰다. 리그 36경기에 출전해 그중 33경기를 선발로 뛰었다. 다만 올여름 한지 플릭 감독 부임으로 상황이 바뀌었고 귄도안은 바르셀로나 잔류 대신 맨시티 복귀를 택했다. 귄도안은 복귀 후 공식전 16경기에 출전했다. 공격 포인트는 한 골 1도움에 불과하다. 귄도안의 부진과 함께 그를 향한 냉혹한 평가들도 쏟아졌다. 맨시티의 레전드로 남을 것이라 여겨지는 선수의 활약상이라고 하기엔 초라한 모습이다. 맨시티의 부진과 함께 귄도안도 반등하지 못한다면 그의 과거 활약상에도 팬들의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